이곳은 돌그릇의 재료인 곱돌을 캐는 광산입니다. 그런데 위험천만한 거대한 돌 사이에서 뭘 살피는 걸까요? 요 겉석이거든. 요걸 이제 걷어내야 밑에 곱돌이 이제 받치기거든. 곱돌을 캐기 위해서 요거 오늘 작업을 해야 되고. 이 중 어떤 돌이 곱돌인가요? 요거를 이제 새파란 건 푸른기가 나는 게 그런 게. 곱돌은 조선 숙종 임금에게도 진상될 정도로 쓰임새가 좋은 돌인데요. 열에 강하고 열 보존도가 높아 우리나라 사람이 좋아하는 돌그릇의 재료로 쓰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는데 어째 곱돌을 캐는 게 아니라 흙을 퍼나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피터 작업하는 거 위에 뻐럭 같은 거 지우는 거. 가파른 돌산 위에서 곱돌을 캐는 건 항상 위험이 동반되는 힘든 작업입니다. 이제 정말 작업이 시작되나 봅니다. 돌산 위로 처음 보는 거대한 기계가 들어왔습니다. 앞에 저 필트라는 게 이놈이랑 길이가 연결돼 앞에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을 갈아서 이제 구멍을 내는 거예요. 곱돌을 캐기 위해선 거대한 돌산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해 돌을 조각내야 하는데요. 천공기를 이용해 구멍을 뚫는 작업은 이 폭발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지금 한 4m 정도 밑으로. 4m요? 예, 예. 왜 4m나 커요? 아, 지금 저 뒤에 짬이 한 중간쯤에 뚫기 위해서 한 4m 정도. 돌산엔 곱돌뿐 아니라 다른 돌들도 섞여 있기 때문에 곱돌이 있는 장소를 신중하게 골라 5에서 6군데 정도 다이너마이트를 넣을 구멍을 뚫습니다. 드디어 오늘 돌산을 폭파할 다이너마이트가 준비됐습니다. 여기 불 터짐을 해서 여기 불로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 이게 폭발. 미리 뚫은 구멍에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장대를 이용해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어주는데요. 다이너마이트가 제자리로 정확히 들어가야 돌이 원하는 크기로 잘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멍에 넣는 건 뭔가요? 모래 주머니 안전도 이해하지만 하얗게 발판을 이제 안 나오게 약발을 좀 많이 받게끔. 이제 폭발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작업은 여러 개의 돌 구멍에 나뉘어진 다이너마이트의 뇌관선을 모으는 일입니다. 그런데 준비가 끝난 뇌관선을 돌 위에 올려놓는 작업자. 지금 여기 돌은 왜 이렇게 두시는 거예요? 아, 발판선이 네. 합선이 될까 싶고 올린 놈이. 폭파 전 안전거리 밖으로 자리를 피합니다. 발파! 단단한 돌산이 순식간에 갈라졌습니다. 전리는 전리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잘 깨진 거예요. 발파가 알맞게 됐어요. 알맞게 됐다는 거는 어떤 걸 보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돌이 막 잘게 깨져가 팍 날아가면 돌 쓸 돌이 없잖아요. 위험천만했던 발파 작업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돌그릇 만들기에 좋은 크기로 잘린 곱돌들을 굴착기를 이용해 트럭에 실어 이동 준비를 합니다. 돌이 실려온 곳은 전북 익산의 한 공장. 마당에 먼저 실려온 돌들이 수북히 쌓여 있는데요. 과연 이 울퉁불퉁하고 커다란 돌들이 어떻게 매끈한 그릇으로 만들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돌에 구멍을 뚫고 있는 작업자. 이게
갈르려고 그래요. 가르려고요? 들들 무대 기체가 커서 원석이 커서 비층한 바라고 외야로 빠지는 거예요. 외야로. 커다란 원석이 그릇이 되는 과정은 처음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한참 동안 작업을 하고야 겨우 뚫린 구멍. 구멍 다 뚫은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저거? 빠게 이때 뭔가를 들고 오는데요. 돌을 파쇄할 때 쓰는 도구 정입니다. 뚫어놓은 구멍에 정을 받고 망치로 쳐서 돌덩이를 쪼개는 것인데요. 구멍을 뚫는 일부터 정을 받고 또 망치로 일일이 치는 것까지 사람의 손이 아니면 안 되는 고된 작업입니다. 만만치 않은 무게의 쇠망치로 한참을 더 두드리고 나서야 비로소 저 거대한 바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원하는 대로 좀 떨어진 것 같으세요? 아니 안 떨어져. 더 뛰어. 반면 요더 뛰어. 여기까지 다 떨어졌어. 힘들게 작업했지만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음처럼 잘 안 돼요. 내 마음 같이 안 그래. 이럴 땐 참 힘이 빠집니다. 이렇게 돌이 잘못 잘리면 30분 이상 걸려서 한 작업을 처음부터 고스란히 다시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힘뿐 아니라 인내를 요하는 고된 작업입니다. 이번엔 원하는 모양으로 잘렸으면 좋겠는데요. 또다시 처음부터 작업을 해야 할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돌을 부순 후에도 금이 간 부분이 벌어지지 않을 때는 이렇게 지게차로 돌을 들어 제대로 잘렸는지 확인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참으로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이번엔 잘 잘렸나요? 네, 잘 나갔어. 잘 잘렸어요? 무거운 곱돌을 다루는 일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평균 3, 4톤에 이르는 돌덩이를 자르고 옮기는 일도 힘들지만은 이건 전초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진짜 작업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작업장으로 운반된 곱돌. 도대체 이 커다란 돌이 어떻게 설치된다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절단 과정 중에 돌이 움직이면은 톱날이 부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돌을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커다란 톱날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돌을 자르기 시작합니다. 돌을 자르는 과정에서 엄청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작업 중엔 늘 물이 필요합니다. 기계가 작동하면서 뿜어져 나오는 물은 열을 식히는 것과 동시에 돌가루를 잠재우는 역할도 합니다. 절삭기에 달린 거대한 톱날은 위아래로 움직이고 돌을 올려놓은 밑판이 앞뒤로 반복적으로 움직이면서 잘리는 시스템인데요. 1시간에 걸쳐 조금씩 돌을 잘라 나갑니다. 한 번에 자르면 톱이 이렇게 내려오는
1시간이나 걸리는 작업이지만 기계가 작업을 하는 동안에도 작업자는 자리를 뗄 수가 없습니다. 기계로 자르면 끝인 줄 알았는데 마무리는 역시 사람의 손이 닿아야 합니다. 시종일관 힘을 써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건장한 남자들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번엔 그릇의 모양을 잡기 위해 돌을 원통 모양으로 자르는 과정. 보통의 톱날로는 돌을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절삭기 끝에는 공업용 다이아몬드가 달려 있습니다. 자르는 건 기계지만 최대한 많은 그릇을 만들어내기 위해 작업자는 계속 돌의 위치를 바꿔가며 잡아줘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작업자를 힘들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은 엄청난 크기의 소음. 그래서 작업장에서 귀마개는 필수입니다. 시끄러워요. 많이 시끄러워요. 저 꽝방은 안 들리고 너무 살짝 낮은데 소음이 많이만 안 들리면 돼요. 작업 과정의 소음으로 인해 20년 이상 오래 근무한 작업자들은 직업병처럼 청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돌그릇을 만드는 과정은 잠시도 한눈을 팔 수가 없는 위험한 현장. 기계가 돌아가는 엄청난 소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자는 묵묵히 기계 앞을 지킵니다. 이번에도 마무리는 사람의 손이 가야 합니다. 일일이 망치로 원통형 돌을 떼어내는 작업자. 일정한 규격으로 잘린 돌들은 다음 작업을 위해 쌓아둡니다. 고된 노동 끝에 얻어낸 결과물 치고는 적은 양이지만 반듯하게 잘려진 모양새가 참 예쁩니다. 이제 밥솥의 아랫부분, 손 모양을 만들 돌이 준비됐습니다. 밥솥용 돌 작업이 끝나자마자 공장 안으로 들어오는 원통형 돌들. 좀 전에 작업한 돌들보다는 더 긴 형태의 원통 모양. 돌이 들어오자마자 분주하게 정리하는 작업자. 쉴 틈도 없이 바로 자르기 시작하는데요. 밥 썩는 돌들보다는 확연히 얇게 자르는 모습입니다. 도대체 이건 어떤 용도로 쓰일 돌들인가요? 다 돼갖고 갖다 놔야 되니까 제품 만들어 갖다 줄 거예요. 예쁘게 1차 작업을 마친 돌들을 지게차에 싣고 또 다른 공장으로 이동. 이곳은 1차로 형태를 잡은 돌을 그릇 모양으로 깎아내는 곳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돌 그릇을 깎는 과정. 돌을 기계에 올리고 원하는 그릇의 형태로 깎기 시작합니다. 일인용 원방석 수준을 좀 가져가고 있어요.
빠른 속도와 엄청난 굉음을 내며 기계가 돌아가니 돌 모양이 점점 변해가는데요. 어떻게 변했을지 좀 볼까요? 기계가 올라가자 점점 형태가 드러나는 돌그릇. 정말 순식간에 돌솥에 뚜껑이 뚝딱 만들어졌습니다. 앞면은 작물 넘침 방지를 위해서 홈을 파는 거고요. 뒷면은 밥솥에 딱 안차해졌을 때 안정적이고 흔들리지 않게 위해서 파는 겁니다. 뚜껑이 만들어졌으니 밥솥도 만들어 봐야겠죠. 밥솥을 만들기 위해선 먼저 안쪽을 동그랗게 파내야 합니다. 작업 과정에서 나오는 돌 파편에 의한 부상 방지를 위해 문을 닫습니다. 대형으로 이제 물속에 만들어서 파고 기계에 올려서 파내고 있습니다. 드디어 열리는 문.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밥이 담기는 안쪽 면이 동그랗고 매끈하게 잘 깎였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안 나오면은 이 돌을 가는데 다이아를 가는데 이게 뜨거우니까 열을 발생하다 보면 이 다이아가 이제 녹지요. 이번에는 돌솥의 바깥쪽을 깎아줄 차례. 다시 한번 돌을 기계에 넣고 돌려주는데요.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루에도 몇백 개의 무거운 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작업자들에겐 팔목에도 무리가 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투박하게 각졌던 뒷부분이 어느새 솥의 형태로 깎였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모양이네요. 이게 한 작업한 공정이 더 들어가면 이게 밥솥이구라는 게 이제 눈으로 바로 알겠죠. 밥솥이 드디어 형태를 갖췄습니다. 마무리는 손잡이 달기. 다 됐습니다. 완성품입니다. 엄청난 먼지와 소음 속에서 탄생한 결과물이라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한 5가지 정도는 작업을 해야만이 일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돌솥이 작업이 되어있습니다. 요즘 각광받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의 돌그릇을 찾아 경기도 화성의 한 공장에 왔습니다. 공장에 들어서자 한 작업자가 돌그릇을 올리고 있는데요. 근데 이건 지금까지 보았던 돌그릇과는 모양이 사뭇 다릅니다. 스탠판인데요. 요즘 인덕션용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저희 회사도 이거 인덕션용으로 개발을 한 겁니다. 요즘 인덕션을 쓰는 가정이 늘면서 부식에 강하고 내열성이 뛰어난 스테인리스를 부착, 가스레인지뿐만이 아니라 인덕션에서도 사용 가능한 석기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때 뭔가를 들고 와 금형에 붙는 작업자. 알루미늄이요. 이게 알루미늄이에요? 예. 이곳에서 만드는 석기의 또 다른 특징은 돌에 알루미늄을 더해 그릇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1차로 깎아놓은 돌그릇을 금형 틀에 넣고 알루미늄 용액을 부어주는데요. 그럼 이렇게 곱돌을 알루미늄이 감싸는 듯한 형태의 그릇이 완성됩니다. 그냥 돌판 자체로만 쓰면은 금방 흐리기 가요. 금방 깨져요.
그거를 이제 테두리를 씌우는 거죠. 돌이 견디게. 알루미늄은 이렇게 궤의 형태로 들어오는데요. 이 궤를 용광로에 넣어 액체 상태로 녹여주어야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벌겋게 달아오른 용광로에선 굉장한 열기를 뿜어냅니다. 자칫 알루미늄 용액이 튀기라도 하는 날엔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요하는 작업입니다. 알루미늄 온도가 한 750도 됩니다. 750도요? 예. 알루미늄 녹는 온도는 한 50도에서 녹는데요. 주저하기 위해서는 우리 필요한 온도가 한 750도 됩니다. 다시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는 공장. 한 작업자가 새로 들어온 돌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리된 돌판을 컨베이어 벨트에 올리는 작업자. 이곳에서 생산되는 거의 모든 제품엔 알루미늄이 사용되기 때문에 다른 석기 공장에선 볼 수 없는 특별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 돌 주변에 알루미늄을 감싸야 하기 때문에 알루미늄 온도가 있기 때문에 그 온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돌이 깨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기서 500에서 550도 정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주조를 위해선 꼭 필요한 작업. 예열로에 돌판을 넣어 돌의 온도를 알루미늄과 비슷한 온도로 올려주어야 작업시 깨지질 않는다고 합니다. 돌판에 알루미늄 주조가 시작됐습니다. 돌판을 틀에 올리고 금형을 다든 작업자가 난데없이 멀쩡한 금형틀을 소망치로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금형이 상하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걸 딱 맞추기 위해서 망치질하는 거예요. 석기 공장에서는 참 망치가 많이 쓰입니다. 석기 제조 과정 중 가장 난이도가 높다는 알루미늄 주조가 시작됐습니다. 상하 금형이 딱 맞으면 괜찮은데 안 맞을 경우가 있어요. 그때 알루미늄이 다 튀어나와요. 화상이고. 금형을 망치로 두드려 맞추는 이유는 700도가 넘는 알루미늄 용액이 기계 안에서 빠르게 회전하면서 주조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자칫 뜨거운 알루미늄 용액이 금형 사이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도 있는 위험한 작업이기에 항상 조심을 해야 합니다. 드디어 알루미늄 주조가 끝났습니다. 그냥 돌판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인데요. 주조가 끝난 그릇은 불량품이 없는지 다시 꼼꼼히 확인합니다. 거의 반영구적이죠. 고기를 굽게 되면은 기름이 한 군데로 빠지게 그렇게. 오늘 작업한 알루미늄 불판이 하나씩 쌓여갑니다. 이렇게 하루에 얼마나 만들어요? 이건 물건 자체가 크기 때문에요. 하루에 한 120개밖에 못합니다. 120개요? 네. 테이블 위에 다 해진 장갑이 눈에 띄는데요. 불에 안 타는 장갑인데 그래도 이렇게 다 해져요. 금방. 고온에 많이
견디지만은 그래도 계속 쓰니까 이렇게 견디질 못해요. 이거 안 하면 손이 엄청 뜨거워요. 너덜너덜해진 방열 장갑. 알루미늄 석기 제조 과정은 700도에 달하는 열과 싸워야 하는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이 일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일한 지 한 20년 됐네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은 들어도 일을 해야죠. 또다시 시작된 작업. 오늘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선 게으름을 필 시간이 없습니다. 매일 같은 일을 수백 번씩 반복해야 하는 일이지만 자칫 정신을 놓으면 사고와 이어질 수 있어 항상 긴장을 해야 합니다. 알루미늄 석기 제조 과정이 녹록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이거 돌깨에서 불량이네. 아니, 녹이자. 아, 이게 불량이에요? 예, 돌이 깨졌어요. 자세히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만져보면 보들보들하게 보이시죠? 크리가 있어요. 돌이 크릭 가면은 다 불량이에요. 20년이 넘는 경력답게 분량을 잡아내는데도 선수입니다. 그런데 불량 돌판을 알루미늄 용광로에 다시 집어넣는 작업자. 알루미늄은 다시 녹여서 쓰고요. 돌은 다 깨가지고 폐기 처분합니다. 알루미늄은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녹여 사용하는데요.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라 이렇게 불량이 나오면 작업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루미늄이 녹자 확연히 드러나는 불량 상태. 자연석을 쓰기 때문에 깨지는 것을 피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불량을 꼼꼼히 잡아내는 것도 작업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폐기 처분합니다, 이거는. 불량 나오면 엄청난 손해니까.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공장. 오늘은 불량까지 나와 더 바삐 움직여야 작업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작업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부지런히 움직인 덕에 어느새 오늘 필요한 알루미늄 주조 작업량이 끝났습니다. 쌓여있는 물건들을 보기만 해도 흐뭇합니다. 주조가 끝난 돌판을 지게차에 실어 어디론가 옮기는데요. 아직 까다로운 다음 공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과정은 알루미늄 주조 시 어쩔 수 없이 함께 붙어 나오는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핸드 그라인더를 이용해서 바닥에 붙어 있는 알루미늄을 잘라냅니다. 이제 불판의 모습이 점점 갖춰지는 것 같은데요. 아주 깔끔해졌습니다. 다음은 알루미늄을 부드럽게 다듬어주는 과정. 이 과정을 소홀히 하면 불판을 사용하는 사람이 손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여느 때보다도 꼼꼼하게 정성을 들여 마무리합니다. 알루미늄 주조를 통해 거의 반영구적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튼튼한 돌판이 완성되어 갑니다. 이제 마지막 과정. 손잡이를 달고 있거든요. 단계로는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딱 이거 끝나고 그다음 포장만 하면 되거든요. 모든 과정을 끝낸 알루미늄 돌판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거대하고 단단한 돌덩이가 쓸모있는 돌그릇으로 거듭나기까지는 그야말로 수백, 수천 번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이런 여러 사람의 노력들이 더해져 돌그릇에 담긴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은 아닐까요? 저희가 정말로 어렵게 힘들게 만들어서 나오는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나오게 되면 좀 뭐 가슴 한켠이 좀 뿌듯합니다. 그래 나름대로. 네.